세윤의 이름을 부르는 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쓰러진 세윤은 손끝조차 움직이지 못했다. 피가 번진 옷자락 아래로 호흡만 가쁘게 이어졌다. 태주는 마니를 경계하면서도 세윤에게 다가가려 했다. 마니가 흉기를 들어올렸다. 가만히 있어. 태주의 발이 멈췄다. 마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한 컴퓨터 학원 원장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자신이 정한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구든 죽일 수 있다는 살기만 남아있었다. 한 발만 더 오면 내 아내부터 죽여. 태주는 두 손을 천천히 들었다. 세윤이부터 보내. 내가 왜? 원하는 게 나잖아. 마니는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너희 둘이 서로를 의심하다가 죽는 거야. 세윤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태주씨, 오지마. 태주는 세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조금만 버텨. 이 사람 정상 아니야. 알아. 당신까지 죽이려고 해. 태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마니가 흉기를 세윤의 목 가까이 가져갔다. 움직이지 말랬지. 태주의 시선이 마니의 손으로 향했다. 손등에는 상처가 있었고 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니 역시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다. 태주는 의사의 눈으로 그의 몸을 살폈다. 한쪽 다리에 체중을 제대로 싣지 못했다. 허리는 비틀려 있었다. 호흡도 고르지 않았다. 태주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너 다쳤어. 마니의 표정이 굳었다. 신경이 눌리고 있어.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부터 마비될 거야. 입 다물어. 허벅지 감각도 없지. 마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태주는 확신했다. 허리 아래쪽에 손상이 있어. 계속 움직이면 다시는 못 걸어. 마니가 흉기를 쥔 손에 힘을 줬다. 의사 흉내 내지 마. 나는 의사야. 태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세윤이 놓아주면 내가 봐줄게. 나랑 거래하겠다고. 살고 싶잖아. 마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태주를 향해 몸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다리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균형을 잃은 몸이 벽으로 기울었다. 세윤은 그 순간 의자를 밀어 마니의 손목을 쳐냈다. 흉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주가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켰다. 마니는 태주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태주는 팔꿈치로 마니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마니의 다리가 무너지면서 두 사람은 바닥으로 넘어졌다. 마니는 고통 속에서도 태주의 목을 놓지 않았다. 넌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태주는 마니의 손목을 붙잡았다. 내 아내를 건드린 건 너야. 아니. 마니가 이를 드러냈다. 먼저 건드린 건 너희들이야. 세윤이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발로 밀어냈다. 손이 묶인 상태로 태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태주씨. 태주는 마니의 손을 밀어내며 몸을 일으켰다. 마니도 벽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가 꺾였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공포가 나타났다. 태주는 마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세윤에게 달려갔다. 세윤아. 태주는 세윤의 손목을 묶은 끈을 풀었다. 나봐. 정신 잃으면 안 돼. 세윤은 겨우 눈을 떴다. 당신 다친 데 없어? 나는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태주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세윤이 손을 들어 닦아주려 했지만 손끝이 힘없이 내려갔다. 태주는 세윤을 품에 안았다. 미안해. 왜 당신이 미안해?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세윤은 태주의 옷깃을 붙잡았다. 나도 당신을 의심했어. 지금은 말하지 마. 마니가 당신이 시켰다고 했을 때 잠깐 믿었어. 태주의 눈이 흔들렸다. 세윤은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없애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랑 헤어지고 싶었던 적은 있어도 내가 사라지길 바란 적은 없어. 세윤의 손이 태주의 가슴 위에 닿았다. 그 말 왜 이제 해? 내가 겁쟁이였으니까. 태주는 세윤을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당신을 잃을까봐 겁이 났어. 그래서 먼저 밀어냈어. 두 사람 뒤에서 마니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는 다시 흉기가 들려 있었다. 세윤이 먼저 마니를 발견했다. 태주씨. 태주가 돌아서는 순간 마니가 달려들었다. 세윤은 태주를 밀어냈다. 마니의 흉기가 세윤을 향했지만
다친 다리가 버티지 못했다. 몸이 옆으로 기울면서 그는 계단 난간을 넘어 아래로 추락했다. 태주는 난간 쪽으로 달려갔다. 만이는 아래층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태주를 바라봤다. 강태주. 태주는 세윤을 부축한 채 만이를 내려다봤다. 만이의 입가에 피가 번졌다. 나 죽으면 진실도 같이 죽어. 세윤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진실? 만이가 웃었다. 당신 아버지가 숨긴 진실. 멀리서 경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이는 끝까지 세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당신이 왜 납치됐는지 알고 싶지 않아? 세윤의 손이 태주의 팔을 꽉 잡았다.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다. 장도식은 먼저 태주와 세윤을 확인한 뒤 아래층에 쓰러진 만이를 내려다봤다. 구급대원이 만이의 상태를 살폈다. 척추 손상 의심됩니다. 양쪽 다리 반응 없습니다. 만이가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병원으로 가. 장도식이 그를 내려다봤다. 당신이 병원을 고를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만이는 세윤을 바라봤다. 거기로 안 가면 아무 말도 안 해. 세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주는 곧바로 말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세요. 태주씨. 저 인간 말에 또 끌려가면 안 돼. 만이는 들것에 실리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강태주밖에 없어. 태주는 시선을 돌렸다. 죽든 말든 상관없어. 세윤은 만이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자신을 납치하고 죽이려 한 범죄자였다. 하지만 그가 숨기고 있는 말은 세윤의 가족과 병원을 향하고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만이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구급대원이 장도식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지연되면 하반신 영구마비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우리 함께 병원이었다. 잠시 후 응급실 앞이 소란스러워졌다. 만이가 실려 들어오자 병원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뉴스와 경찰 발표를 통해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고동찬은 응급실 복도에서 들것을 막아섰다. 이 사람을 왜 여기로 데려왔어? 장도식이 대답했다. 상태가 위급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요. 이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동찬의 시선이 만이에게 향했다. 만이도 눈을 떠 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고동찬의 얼굴이 굳었다. 만이가 희미하게 웃었다. 오랜만입니다, 병원장님. 고동찬이 한 걸음 물러났다. 세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아빠. 고동찬은 세윤을 바라보지 못했다. 최수경이 응급실로 달려왔다. 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세윤을 끌어안았다. 세윤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엄마, 나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얼굴이 이게 뭐야? 수경은 뒤늦게 태주를 발견했다. 그의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수경은 태주를 향해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화를 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다. 태주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제 왔어?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경은 태주의 가슴을 밀어냈다. 이혼한다면서. 세윤이랑 끝내겠다면서. 세윤이 엄마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그만해. 넌 빠져. 태주씨가 나 살렸어. 수경의 손이 멈췄다. 세윤은 태주의 곁에 섰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어. 태주는 세윤을 바라봤다. 세윤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응급실 안에서는 최치웅이 만이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정수 과장이 영상을 가리켰다. 요추골절입니다. 뼈 조각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최치웅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출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감압수술 못하면 하반신 영구마비입니다. 출혈이 더 심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고요. 고동찬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원 보내. 최치웅이 돌아봤다. 병원장님, 지금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게 해달라고. 고동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 범죄자를? 장도식이 말했다. 아직 재판 전입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 의료진을 납치범에게 내줄 수는 없습니다. 태주가 검사 영상을 바라봤다. 그가 수없이 다뤄온 수술이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 누울 사람은 세윤을 납치하고 죽이려 한만이었다. 태주는 차갑게 말했다. 수술 안 합니다. 세윤이 그를 바라봤다. 태주 씨, 절대 안 할 겁니다. 최치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주야, 내가 아니면 성공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상관없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태주의 눈이 붉어졌다. 저 인간이 세윤이를 죽이려고 했어. 그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내 손으로 살려내라고? 고동찬이 태주 앞을 막아섰다. 그래. 하지마. 세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향했다. 고동찬은 만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보였다. 단순히 딸을 납치한 범죄자를 미워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세윤이 물었다. 아빠, 만이 알아? 모른다. 아까 만이가 아빠한테 오랜만이라고 했어. 정신이 온전한 놈이 아니야. 왜 나를 납치한 건지,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다. 세윤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건 내가 판단해. 세윤아, 내가 죽을 뻔했어. 세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을 가린 채 끌려가고 묶여있고 죽는 시간을 기다렸어. 그런데 아빠는 또 모른다고만 해. 고동찬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뭘로부터? 고동찬은 대답하지 못했다. 세윤은 태주를 바라봤다. 당신이 살려줘. 태주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많이 수술해줘.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 사람이 살아야 물을 수 있어. 대답을 들을 가치가 없어. 당신은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나는 있어. 태주가 세윤의 어깨를 붙잡았다. 저 인간이 또 널 이용할 거야. 그래도 들어야 해.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더 알고 싶어. 세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나였는지. 왜 우리였는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태주는 손에 힘을 풀었다. 세윤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당신이 의사라는 이유로 사람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야. 그럼 내 남편이니까 부탁하는 거야. 태주의 눈이 흔들렸다. 세윤은 처음으로 이혼 직전의 남편을 다시 자신의 남편이라고 불렀다. 나 혼자서는 못해. 그 한마디가 태주를 붙잡았다. 세윤은 태주의 손을 자신의 가슴 가까이 가져갔다. 내가 진실을 마주할 때 당신이 옆에 있어줘. 태주는 오랫동안 세윤을 바라봤다. 그는 만이를 살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조금만 늦었다면 세윤을 잃을 뻔했다. 만이를 향한 분노는 의사로 살아온 모든 시간을 삼켜버릴 만큼 컸다. 하지만 세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최치웅에게 돌아섰다. 수술 준비해. 고동찬이 태주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태주가 장인을 바라봤다. 왜 안 됩니까? 저놈이 살아서 좋을 게 없어. 세윤의 표정이 굳었다. 태주는 고동찬의 손을 떼어냈다. 지금 그 말 의사로서 하는 겁니까? 고동찬은 입을 닫았다. 아니면 저 사람이 깨어나는 게 두려운 겁니까? 고동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태주야. 제가 할 겁니다. 이 수술. 태주는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장도식은 병원 복도에 경찰을 배치했다. 만이가 의식을 회복하는 즉시 체포하고 조사할 계획이었다. 수영은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노만이가 우리 함께병원 수술실에 들어갔다. 답장은 곧바로 도착했다. 수술 전에 입을 막아. 수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메시지를 지운 뒤 수술실 쪽으로 걸었다. 김경애가 그 앞을 막아섰다. 어디 가요? 비켜요. 많이 죽이려고 온 거예요? 수영이 경애를 노려봤다. 그 사람 살아나면 우리 모두 끝나.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몰라. 경애의 눈이 붉어졌다. 나도 내 딸 잃었어. 수영의 표정이 흔들렸다. 경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만이가 저렇게 된 이유도 알고 고동찬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아. 알면서 왜 막아? 진실을 묻는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 속에서 살라고. 수영이 경애를 밀어내려 했다. 경애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만이를 죽이면 고동찬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수영의 손이 멈췄다.
경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복수한다고 믿었는데 결국 그 사람 뒤처리나 해주는 거라고. 수영은 수술실 문을 바라봤다. 안에서는 태주가 수술복을 입고 마니 앞에 섰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마니가 눈을 떴다. 태주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마니가 힘겹게 웃었다. 결국 당신이 하게 됐네. 태주의 눈빛은 차가웠다. 착각하지 마. 날 살리고 싶은 게 아니잖아. 당신 수술, 내가 하게 됐어. 태주는 수술 장갑을 바로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난 의사야. 마니는 태주의 눈을 바라봤다. 수술 끝나면 후회할 텐데. 입 다물어. 고세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너랑 같이 못 살아. 태주의 손이 잠시 멈췄다. 마니는 마취가 퍼지는 와중에도 말을 이어갔다. 이혼하려고 했던 이유. 태주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숨긴 것도 있잖아. 무슨 말이야? 아이. 태주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마니는 눈을 감기 직전 마지막 말을 남겼다. 고세윤이 잃어버린 아이. 마취가 완료됐다. 최치웅이 태주를 바라봤다. 태주야, 괜찮아?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술이 시작됐다. 마니의 혈압은 불안정했고 출혈은 예상보다 심했다. 골절된 뼈 조각이 신경을 깊이 압박하고 있었다. 최치웅이 말했다. 출혈점이 안 잡혀. 태주는 기구를 들고 손을 멈추지 않았다. 흡인 더 올려. 혈압 떨어집니다. 수혈 계속해. 마니의 생명 수치가 급격히 낮아졌다. 태주의 머릿속에는 마니의 마지막 말이 떠나지 않았다. 고세윤이 잃어버린 아이. 세윤은 임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태주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하지만 오래전 세윤이 혼자 입원했던 기록이 있었다. 태주가 해외 연수를 떠나 있던 시기였다. 그때 세윤은 단순한 사고였다고 했다. 태주의 손끝이 흔들렸다. 최치웅이 다시 불렀다. 강태주. 태주는 정신을 다잡았다. 수술대 위의 남자는 범죄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 아래 놓인 것은 복수할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할 환자의 신경이었다. 다시 시작한다. 태주는 손상을 입은 부위를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남은 뼈 조각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막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니의 생명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태주는 기구를 내려놓았다. 수술 끝냅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세윤은 문이 열리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주가 걸어 나왔다. 세윤이 다가갔다. 어떻게 됐어? 살았어. 세윤은 눈을 감았다. 태주는 그런 세윤을 바라봤다. 묻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지금 꺼낼 수 없었다. 세윤이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태주는 손을 빼지 않았다. 세윤아. 응. 당신 예전에 나한테 숨긴 거 있어? 세윤의 얼굴이 굳었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해외에 있었을 때 병원에 입원했었지. 세윤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갑자기 그걸 왜 물어? 무슨 일이었어? 사고였다고 말했잖아. 아이 때문이었어? 세윤의 입술이 굳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고동찬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태주가 다시 물었다. 우리한테 아이가 있었어? 세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다. 마니가 의식을 회복했다. 태주와 세윤이 병실로 들어가려 하자 고동찬이 앞을 막았다. 세윤이는 못 들어가. 세윤이 아버지를 밀어냈다. 비켜요. 저놈 말 듣지 마. 아빠 말도 이제 못 믿겠어. 세윤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마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분명했다. 장도식이 침대 옆에 섰다. 노만희 씨. 고세윤 씨 납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마니는 형사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세윤에게 향했다. 세윤이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왜 나를 납치했어요? 마니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내렸다. 진실이 궁금해. 말해요. 당신 아버지한테 물어봐. 세윤은 고동찬을 돌아봤다. 고동찬의 얼굴은 창백했다. 마니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잃은 아이가 어디 있는지. 태주의 눈빛이 굳었다. 세윤의 입술이 떨렸다. 내 아이는 죽었어요. 마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고동찬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입 닥쳐. 만이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병원장님이 바꿨잖아. 세윤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뭘 바꿔요? 고동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이는 힘겹게 손을 들어 태주를 가리켰다. 당신들 아이. 세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만이의 마지막 말이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을 붙잡았다. 지금도 살아있어.